지독하게도 운 없고 지지리도 가난했던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꽉 막혔던 여러분 가슴에도 환한 볕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타임머신 타고 저기 조선 팔도 산골짜기로 한번 가봅시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네요. 어우, 춥다 추워. 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놈의 비는 그칠 생각을 안 하네. 지붕이 뚫려서 방구석이 물바다인데 이걸 뭘로 막나? 여기 한숨 쉬는 이 남자가 오늘의 주인공 김서방입니다. 나이는 30줄인데 장가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신세죠. 보세요. 입고 있는 옷이라곤 기워 입은 삼배 적삼 하나인데 그나마도 소매가 다 해져서 실밥이 덜렁거립니다. 방 안 꼬라지는 또 어떻고요. 장판은 달아서 시커멓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줄줄 새서 방 한가운데 놓인 녹그릇으로 떨어집니다. 톡, 톡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김서방 속 타는 소리랑 박자가 딱딱 맞습니다. 콜록, 콜록, 쿨럭. 아가, 밖이 많이 소란스럽구나. 비가 많이 오느냐? 아이고, 어머니 깨셨어요? 예, 가을비가 좀 거세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붕 쪽에 집단을 좀 덧대놨으니까 물은 안 셉니다. 거짓말입니다. 집단은커녕 당장 뗄감도 없어서 아궁이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김서방은 젖은 수건으로 빗물을 닦아내며 어머니 눈치를 살핍니다.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 앞을 거의 못 보시거든요. 차라리 다행이지요. 아들이 빗물 받아내는 꼴을 보셨으면 억장이 무너지셨을 테니까요. 오늘 최 부자 댁 가서 품삯이라도 받아왔어야 쌀을 사는데 그 악질 같은 영감이 비 온다고 일찍 가라고 내쫓질 않나? 품삯은 나중에 준다고 하질 않나? 당장 저녁 끼니가 없는데 어쩐다. 아이고, 배에서 천둥이 치네요. 김서방은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부엌이라 해봤자 솥단지 하나 걸려있는 게 전부입니다. 솥뚜껑을 엽니다. 무쇠속 긁는 소리가 처량합니다. 아, 딱 한 덩이 남았네. 보리밥 누룽지. 누렇게 뜬 보리밥 덩어리. 그것도 아침에 먹다 남겨서 쉰내가 살짝 올라오는 찬밥입니다. 김서방은 침을 꿀꺽 삼킵니다. 젊은 사내가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하고 왔으니 오죽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걸 한 입에 털어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방 안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래, 물에 불려서 죽이라도 쓰면 2그릇은 나오겠지. 어머니 먼저 드리고 나는 국물이나 마시자. 보세요. 우리 김서방이 이렇게 착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배고픈 건 참아도 어미 굶는 건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복이 와야 하는데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악독한 최 부자는 배가 터져서 소화제를 달고 사는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응? 이 밤중에 더구나 이런 빗속에 누구지? 계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아니, 어르신? 문을 열어본 김서방은 기겁을 합니다. 마당에 웬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옷은 어디서 주워 입은 건지 넝마 조각이 너덜거리고 비를 얼마나 맞았는지 물귀신 꼴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젖어서 얼굴에 들러붙었고 발은 신발도 없이 맨발인데 상처투성이입니다. 주인장? 네. 내가 사흘을 굶었소. 지나가다 불빛이 보여서 물이라도 한 모금만. 아이고 어르신, 일단 들어오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김서방은 앞뒤 잴 것도 없이 뛰쳐나가 노인을 부축합니다. 노인의 몸이 얼음장 같습니다. 김서방은 노인을 방 아랫목으로 모십니다.
하지만 아랫목도 불을 못 떼서 차갑긴 매한가지입니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비를 맞아서 꼴이 말이 아닙니다. 손님? 아이고, 이 빗속에. 어서 뭐라도 좀 내오너라. 예, 아, 예. 그게. 김서방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뭐라도 내오라니요. 지금 부엌에 있는 거라곤 아까 그 쉰내 나는 보리밥 한 덩이가 전부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오늘 밤 어머니랑 김서방은 맹물 먹고 자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물이나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돕다니요. 김서방도 사람인데 갈등이 생기죠. 부엌에 서서 밥그릇을 들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이걸 드리면 어머니는 아냐, 저 노인네 당장이라도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내가 하루 굶는다고 죽나. 결국 김서방 그 귀한 밥을 대접에 담습니다. 찬물에 휘휘 말아서 아껴두었던 꼬랑지 묵은지 한 조각을 딱 얹습니다. 그리고 노인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르신,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찬밥이라 죄송합니다. 허, 밥이다. 노인은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손으로 밥을 허겁지겁 퍼넣습니다. 후루룩, 쩝쩝.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국물까지 싹 들이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김서방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침만 꼴깍 삼킵니다. 이제야 살겠네. 젊은이, 자네 이름이 뭔가? 김개똥이라 합니다. 편하게 김서방이라 부르십시오. 그래, 김서방. 자네. 참 미련하구먼. 예. 아니, 밥 얻어먹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미련하다니요? 이거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아닙니까? 김서방이 황당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노인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동자가 촛불처럼 번뜩입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 생판 남에게 마지막 끼니를 내주다니 미련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나? 허나 그 미련함이 하늘을 감동시켰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날이 밝거든 뒷산 용바위 아래로 가보게. 거기 가면 자네의 그 지독한 가난을 끊어줄 귀인을 만날 걸세. 용바위요? 거긴 뱀 나와서 아무도 안 가는 곳인데요. 그리고 귀인이라뇨? 가보면 안 해. 그리고 명심하게. 무엇을 줍든 절대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소중히 키워야 하네. 특히 눈에 욕심이 가득 찬 자를 조심하게. 말을 마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김서방이 말릴 새도 없이 빗속으로 나가버리는데 이상하죠. 방금 전까지 절뚝거리던 다리가 멀쩡해 보입니다. 김서방이 대문을 열고 내다봤을 땐 이미 노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깨비인가? 귀신인가? 용바위라니. 믿져야 본전인데 내일 한번 가봐야 하나? 자, 밤새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해가 떴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어제 그 난리통을 겪은 김서방네 마당도 빗물에 씻겨 아주 깨끗해졌네요. 하지만 김서방 속은 깨끗하질 못합니다. 어제 그 노인의 말이 밤새 귀에 맴돌아 한숨도 못 잤거든요. 흐암, 용바위로 가라. 귀인이 기다린다. 아니, 내가 참 헛것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그 노망난 영감 말을 믿고 산에 가봐야 뱀이나 나오겠지. 말은 그렇게 투덜거려도 김서방 몸은 이미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로 엮은 망태기 하나 둘러매고 혹시 몰라 낫 한 자루 허리춤에 찹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혹시나 금덩이라도 하는 기대감,
그거 없으면 이 팍팍한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뒷산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땅은 진흙탕이고 풀숲은 물을 머금어서 지나갈 때마다 옷을 다 적십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김서방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힙니다. 아이고 되다 돼. 내가 미쳤지. 밥 굶어서 헛것이 보인 게야. 여기 무슨 귀인이 있다고. 산짐승이나 안 마주치면 다행이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용바위. 마을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얼씬도 안 하는 곳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마치 용머리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 밑은 칡넝쿨이 우거져서 배낮에도 어둑어둑합니다. 음산한 기운이 팍 풍기네요. 계십니까? 어르신이 말씀하신 귀인 계십니까? 대답이 있을 리가요. 산울림만 돌아옵니다. 김서방은 풀숲을 헤치며 바닥을 샅샅이 뒤집니다. 혹시 금송아지라도 떨어져 있나, 산삼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에이, 꽝이다 꽝. 돌멩이밖에 없네. 내가 그렇지 뭐. 평생 속고만 살 팔자. 김서방이 털썩 주저앉아 담뱃삼지를 꺼내려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 무슨 소리지? 바위 틈새, 엉겅퀴 가시덤불 속에서 하얀 손뭉치 같은 게 꿈틀거립니다. 김서방이 가시를 맨손으로 걷어내고 들여다보니 세상에, 거기엔 금덩이도 산신령도 아닌 주먹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아니, 이건 개잖아. 다리가 부러졌나 보네. 쯧쯧, 어미 잃고 굴러떨어졌구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귀인이라더니 다 죽어가는 강아지라니요. 김서방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나도 굶어 죽을 판에 너까지 거둘 순 없다. 미안하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작은 녀석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김서방의 바짓단을 뭅니다. 그러고는 올려다보는데 어라? 이 녀석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마치 사람처럼 깊고 그윽한데 더 신기한 건 이마 한가운데입니다. 새끼 손톱만 한 붉은 점이 콕 박혀 있는 겁니다. 꼭 인주를 찍어 놓은 것처럼요. 너도 살고 싶은 게냐? 나처럼 끈 떨어진 신세로구나. 아, 그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냐. 결국 김서방 그 강아지를 품에 안습니다.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게 품에 쏙 들어옵니다. 입고 있던 적삼을 찢어 다친 다리를 매주니 녀석이 고맙다는 듯 김서방 손을 합습니다. 거칠거칠한 혀가 닿는데 이상하게 김서방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니 뜨거워집니다. 가자. 금덩이는 못 주었어도 식구 하나는 주었네. 이름은 그래, 복이라도 많이 들어오라고 복실이라 하자. 복실이 어떠냐? 김서방이 복실이를 망태기에 넣고 산을 내려오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올라갈 때는 숨이 턱 끝까지 차고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는데 내려오는 길은 발바닥에 스프링을 단 것처럼 가벼운 겁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쑥쑥 밀어주는 것처럼요. 거참 이상하네. 배도 안 고프고 힘이 펄펄 나네. 복실이 내가 가벼워서 그런가? 그때 숲풀 속에서 큼지막한 장기숙광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오르더니 무슨 조화인지 김서방 앞 나무줄기에 머리를 쿵 하고 박고 기절해버립니다. 으악, 깜짝이야. 아니, 이게 웬 떡이냐? 꿩이 스스로 잡혀주네. 김서방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꿩고기 국입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망태기 속 복실이가 헥헥거리며 웃는 것 같습니다. 그 이마의 붉은 점이 햇빛을 받아 반짝하고 빛나는 걸 김서방은 미처 못 봤지요. 그날 저녁 다 쓰러져가는 김서방네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꿩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무 숭숭 썰어 넣고 푹 고아낸 꿩탕입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니 온 집안에 온기가 돕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내 평생 이렇게 맛난 국은 처음이다. 아가, 산신령님이 도우셨나 보다. 어떻게 꿩을 다 잡았누?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 운수가 대통하려나 봅니다. 아, 그리고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냐? 강아지냐? 예. 산에서 다친 놈을 주워왔는데 이름은 복실이라 지었어요. 복실아, 할머니한테 인사해라.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노모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노모의 거친 손이 복실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습니다. 차가웠던 노모의 손에 온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복실이가 노모의 무릎을 혀로 하차주자 평소 류머티즘 관절염 때문에 펴지지도 않던 노모의 무릎이 뚝소리와 함께 조금씩 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아가 다리가 시원하다. 마치 뜨거운 찜질을 한 것처럼 후끈거리는구나. 정말요? 어디 봐요. 세상에, 붓기가 싹 빠졌네. 김서방은 복실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이마의 붉은 점을 들여다봅니다. 이제야 김서방도 눈치를 챕니다. 이 녀석, 그냥 개가 아니라는 걸요. 복실아, 너 혹시 용바위 신령님이 보내신 거니? 복실이는 대답 대신 김서방의 볼을 핥습니다. 가난하고 춥기만 했던 초가집에 드디어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좋은 일엔 항상 막아 끼는 법. 이 집에서 나는 구수한 꿩고기, 냄새와 웃음소리가 담장 넘어 지나가던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라, 찢어지게 가난한 김서방네서 고기 냄새가 나네. 저놈들이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했나? 최 부자 어른께 일러 바쳐야겠구만. 저런 저입산 돌쇠 녀석이 또 사고를 치겠군요. 김서방과 복실이에게 다가올 먹구름. 과연 우리 복실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막아낼까요? 구독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데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 복권을 사야 하나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오려나 하는 그런 간질간질한 느낌 말입니다. 지금 김서방네 집이 딱 그렇습니다. 복실이를 데려온 지 사흘째 되는 밤입니다. 어머니는 코를 골며 주무시고 김서방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요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복실이냐? 김서방이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봅니다. 달빛이 환한 마당 한 구석, 늙은 감나무 아래에서 복실이가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앞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흙을 파헤치는데 그 모습이 사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저 녀석이 왜 저래? 복실아, 그만해라. 마당 다 망가진다. 김서방이 말리러 나가보지만 복실이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오히려 왈 하고 짖으며 땅을 가리킵니다. 주인 양반, 여기요. 여기 빨리 파보시라니까요. 하는 눈치입니다. 허참, 거기에 뭐라도 묻혀 있다는 거냐? 내가 꿩도 잡아준 놈이니 내 한번 속는 셈치고 파보마. 김서방이 괭이를 가져와 땅을 파내려 갑니다. 한 자, 두 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에이, 돌불이나 나오겠지 하고 포기하려던 찰나. 뭐야? 돌이 아닌데? 괭이 끝에 묵직한 것이 걸립니다. 손으로 흙을 살살 걷어내니 녹이 슬어
거무튀튀한 무쇠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뚜껑은 꽉 닫혀 있고 겉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혹시 금단지 아니야? 옛날에 누가 묻어놓고 간 보물단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김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엽니다. 그런데 번쩍거리는 금은 보화는커녕 항아리 안은 텅 비어,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히, 잉어, 세상에나 마상에나. 물 한 방울 없는 그 무쇠 항아리 속에 팔뚝만 한 잉어 한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잉어가 아닙니다. 비늘이 오색 찬란하게 빛나고 수염은 길게 늘어졌는데 그 눈이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야 문을 열었느냐 하고 호통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물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게야? 이보게, 잉어 양반. 아니, 잉어님? 살아계신가요? 잉어가 입을 뻐끔거리자 복실이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우물가로 뜁니다. 물을 떠오라는 신호지요. 김서방이 얼른 바가지에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붓습니다. 물이 닿자마자 잉어의 비늘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둑한 마당이 대낮처럼 환해질 정도입니다. 김서방은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거 꿈이야 생시야. 한편 여기는 윗마을 최 부자네 기와집입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도 욕심은 끝이 없는 최 부자. 요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밤마다 긁느라 잠을 못 자 신경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으, 가려워 죽겠네. 돌쇠야, 돌쇠 이놈 어디 갔느냐?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내 등 좀 긁어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어젯밤에 아랫마을 쪽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 봤느냐? 도깨비불 같기도 하고. 헤헤, 안 그래도 제가 새벽에 염탐, 아니 마실을 다녀왔는데요. 그 김서방네 집 말입니다. 아주 수상합니다요. 김서방? 그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 놈 말이냐? 예. 근데 그 집에서 어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니만 밤에는 마당에서 황금빛이 쭉 뻗어 올라오지 뭡니까? 제가 보기엔 그놈이 어디서 노다지를 캔 게 분명합니다. 노다지? 금?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남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성미에 금소리가 나오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놈이 감히 내 땅에서 난 건 다 내 것인데 김서방 그놈 밭도 내 소유 아니더냐? 그럼 그 집에서 나온 금도 당연히 내 것이지. 논리라고는 쥐뿔도 없는 억지지만 힘 있는 양반이 우기면 법이 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최 부자는 당장 하인들을 소집합니다. 몽둥이 챙겨라. 도둑놈 잡으러 간다. 이리 오너라. 김서방 있느냐? 평화롭던 김서방네 집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김서방은 안방 다락에 잉어 항아리를 숨겨두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당으로 나갑니다. 아이고, 최 부자 어른께서 누추한 곳에 어인일이십니까? 어인일?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죄라니요? 저는 소장료도 꼬박꼬박 냈는데요. 시치미 떼지 마라. 내 놈 집에서 밤마다 요상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 곳간에서 훔쳐간 금괴 어디다 숨겼느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훔친 적도 없는 금괴를 내놓으라니요. 이건 그냥 강도질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서방이 억울해서 얼굴이 뻘개집니다. 어르신, 억울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습니다. 주둥이 닥쳐라. 여봐라. 이놈 집구석을 샅샅이 뒤져라. 방바닥을 뜯어서라도 찾아내. 하인들이 우르르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올라가려 합니다.
안방에는 병든 노모가 누워 계시고 다락에는 잉어가 있는데 김서방이 하인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가 놀라십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비켜라 이 거렁뱅이 놈아. 흑. 김서방이 마당에 나뒹굽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밑에 웅크리고 있던 복실이가 튀어나옵니다. 평소엔 순한 양 같던 녀석이 털을 곤두세우니 덩치가 2배는 커 보입니다. 웜에 저 똥개가 미쳤나? 복실이의 이마에 박힌 붉은 점이 번쩍 하고 빛을 발합니다. 순간 맑은 하늘에서 우르르 쾅 하는 마른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최 부자의 코앞에 벼락 같은 불꽃이 파지직 하고 튀어오릅니다. 으악! 내 수염. 최 부자의 아끼던 염소 수염 끝이 불에 그슬려 타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기겁을 하며 뒤로 자빠집니다. 하인들도 귀신 곡할 노릇이다 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이 집구석에 요물이 있다. 두고 보자. 내가 관아에 가서 사또에게 다 일러 바칠 테다. 내 놈은 내일이면 경을 칠 줄 알아라. 휴, 10년 감수했네. 복실아, 내가 우릴 살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 부자의 눈빛 보셨습니까? 도끼가 바짝 올랐습니다. 관아에 가서 사또에게 일러 바친다는 말. 저거 빈말이 아닙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최 부자가 탐관오리 사또와 손을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김서방에게 닥쳐올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밤 김서방은 잠 못 들고 잉어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을 것 같네요. 잉어님, 제발 저희 어머니와 복실이를 지켜주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참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지요. 돈 있는 놈은 죄를 지어도 큰 소리치고 돈 없는 놈은 숨만 쉬어도 죄인이 되는 더러운 세상 말입니다. 여기는 관아의 안채입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네 사내하는데 고을 사또란 작자는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 앞에 누가 앉아 있냐고요? 아까 그 염소 수염 다 태워먹은 최 부자입니다. 헤헤헤. 사또 나으리 이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이게 저기 개성상인한테 구한 100년 묵은 산삼주입니다요. 오, 100년 묵은 산삼주라. 껄껄껄. 자네가 나를 아주 끔찍이 생각하는구만. 그래, 빈손으로 오진 않았을 테고. 무슨 부탁이라도 있는가? 아이고, 사또 나으리 귀신이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 아랫마을 사는 김간홈 말입니다. 소장농 김서방요. 김서방? 그 착해 빠져서 법 없이도 산다는 그놈? 착하기는요. 그놈이 아주 시커먼 도둑놈입니다. 제 집 곳간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금괴와 보물을 몽땅 털어갔지 뭡니까? 제가 가서 달라고 점잖게 타일렀더니 맹견을 풀어서 저를 물어뜯게 하고 보십시오. 제 수염이 다 타버린 꼴을. 뭐라? 감히 양반을 능욕하고 재물을 훔쳐? 헌데 증거는 있는가? 증거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놈 집에서 금괴가 나오면 그게 증거고 안 나오면 숨긴 게 되니까요. 압수한 재물의 반은 국고로 들이시고 반은 사또 나으리 노후 자금하시면 딱 좋지 않겠습니까? 흐흐흐. 자네 아주 셈이 밝아. 마음에 들어. 여봐라. 포졸들을 당장 소집하라. 흉악한 강도 놈을 잡으러 간다. 한편 김서방은 최 부자가 돌아간 뒤 가슴이 콩닥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독한 노인네가 빈말을 할 위인이 아니거든요. 김서방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항아리를 들키면 다 죽는다. 어머니, 잠시만 비켜보세요. 이 항아리를 여기다 둬선 안 되겠어요. 아가, 왜 그러느냐? 누가 또 온다더냐?
아무래도 최 부자가 관아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이 잉어님을. 그래, 장독대 밑이 좋겠어. 김서방은 마당 장독대, 그 중에서도 제일 크고 냄새나는 묵은 된장독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밑을 파서 잉어 항아리를 묶고 다시 된장독을 올려놓습니다. 냄새나는 된장독 밑까지는 안 뒤지겠지 하는 심정으로요. 막 흙을 다독이고 일어설 때였습니다. 내 이놈 김가야, 썩 나오너라.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 10여 명이 마당으로 들이닥칩니다. 마당에 있던 복실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듭니다. 어이쿠, 이 똥개가 저리 안 꺼져? 복실아, 아니 나으리들, 죄 없는 개를 왜 때리십니까? 죄 없는 개, 주인놈이 도둑인데 개라고 죄가 없겠느냐? 내 이놈, 최 부자댁 금괴를 훔친 죄로 널 체포한다. 오라를 받아라. 아이고, 우리 아들은 도둑질할 위인이 못 됩니다. 이보세요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놔주세요. 앞 못 보는 노모가 소리나는 쪽으로 허우적거리며 다가와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하지만 인정머리 없는 포졸놈이 노모를 획 밀쳐버립니다. 어머니,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내 어머니 몸에 손대지 마라. 시끄럽다. 이놈을 당장 끌고 가라. 나머지 놈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방바닥이든 천장이든 다 뜯어내.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김서방은 질질 끌려가고 세간살이는 박살이 나고 노모는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구석에 처박힌 복실이, 그 깊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짖지 않고 끌려가는 김서방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만 봅니다. 마치 주인님, 제가 꼭 구하러 갈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내 이놈, 김가야, 고개를 들어라. 관아 마당 한가운데 김서방은 형틀에 묶여 엎드려 있습니다. 저 높은 대청마루 위에는 사또와 최 부자가 부채질을 하며 내려다보고 있네요. 아주 가관입니다. 내 놈이 윗마을 부자댁 곳간을 털어 희귀한 보물을 훔쳤다지. 순순히 그 보물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디에 숨겼느냐?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소인은 훔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산에서 꿩을 잡고 나무를 캤을 뿐입니다. 저 입만 산 놈 보게. 사또 나으리, 저놈이 매가 부족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아주 뼈가 부러지도록 쳐야 바른 대로 불 겁니다요. 그렇겠지? 여봐라. 저놈의 볼기짝이 터지도록 매우 쳐라. 아이고,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장정 팔뚝만한 곤장이 김서방의 엉덩이로 날아듭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튀고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김서방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말하면 뺏긴다. 저 잉어님이 우리 어머니 살려주신 은인인데, 그리고 그 노인장과 약속했는데, 탐욕스러운 자에게 넘어가면 난 죽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죽어. 독한 놈, 아직도 입을 안 열어? 10대 더 쳐라. 아니, 20대. 결국 김서방 곤장 30대를 맞고 기절해버립니다. 사또도 지쳤는지 손을 휘휘 젓습니다. 에잉, 재미없어. 김색에 기절을 하고 난리야. 여봐라, 저놈을 하옥시켜라. 그리고 내일 날 박는 대로 다시 문초할 테니 찬물 끼얹어서 정신 차리게 해.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감옥. 김서방은 멍석 위에 쓰레기처럼 던져졌습니다. 엉덩이와 등은 피범벅이 돼서 옷이 살에 달라붙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어머니, 밥은 드셨을까? 자기가 죽을 판인데도
어머니 걱정뿐입니다. 창살 사이로 달빛이 한 줄기 들어오는데 그게 왜 그리 서러운지요. 김서방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흙바닥을 적십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면서요. 이건 아니잖아요. 절망,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립무원. 이대로 내일이 밝으면 김서방은 또 곤장을 맞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구멍이 막힌 것 같을 때 반드시 쥐구멍 하나는 열려 있는 법입니다. 저기 감옥 바닥 구석에 있는 작은 하수구 구멍.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작은 그림자 하나가 하수구 구멍을 비집고 들어오려 애쓰고 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하얀 털. 바로 복실이입니다. 칠흑 같은 감옥 안. 김서방은 이제 눈뜰 힘조차 없습니다. 엉덩이의 살점은 다 터져나갔고 열이 펄펄 끓어 입술은 바싹 타들어갑니다. 아, 이대로 죽는 건가?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는? 눈앞에 하얀 손뭉치, 복실이가 와 있습니다. 온몸이 진흙범벅이 된 채 철창 밑 작은 하수구 구멍으로 기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복실이 입에 무언가 물려 있습니다. 피 묻은 천 조각에 쌓인 주먹만 한 개떡 하나입니다. 이건 집에 있던 떡 아니냐? 어머니가 주시더냐? 김서방은 떡을 받아들고 오열합니다. 앞 못 보는 어머니가 아들 배고플까봐 그 난리통에도 떡을 찾아 복실이 입에 물려보내신 겁니다. 그 떡을 목구멍으로 넘기는데 눈물인지 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김서방의 옷자락을 물고 잡고 끕니다. 나가자고? 안 된다. 문이 잠겼어. 나는 일어설 힘도 없고. 김서방이 고개를 젓자 복실이가 갑자기 자세를 낮춥니다. 그러더니 굵은 나무로 된 감옥 창살을 향해 뚫어지라 노려봅니다. 순간 복실이 이마에 붉은 점이 우웅하고 진동하더니 눈에서 시뻘건 안광이 뿜어져 나옵니다. 창살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른 팔뚝만 한 튼튼한 참나무 창살이 마치 엿가락처럼 스르르 휘어지며 연기를 내뿜습니다. 복실이의 눈빛이 닿은 곳이 불에 달군 쇠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툭 하고 끊어집니다. 사람 하나가 딱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습니다. 복실아, 내가 날 살리는구나. 그래, 가자. 어머니께 가야 해. 김서방이 개구멍을 빠져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하늘이 뚫렸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관아의 포졸들은 비를 피해 처마 밑에서 술판을 벌이느라 감옥 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하지만 집까지는 십리길. 성한 몸으로도 1시간은 걸리는 거리를 곤장 맞은 몸으로 가야 합니다. 김서방은 네 발로 기다가 넘어지다가 진흙탕을 구르며 나아갑니다. 피 섞인 빗물이 바닥을 적십니다. 어서 와요. 힘내요. 앞서가던 복실이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짖습니다. 그 소리가 김서방의 귓가엔 응원가처럼 들립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그 항아리를 지켜야 한다. 김서방은 이를 악물고 일어섭니다. 초인적인 힘입니다. 그 시각 김서방네 집 아수라장입니다. 최 부자는 기어이 하인들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자 마당의 장독대를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깨라. 다 깨버려. 분명 이 집구석 어딘가에 있다. 내 눈은 못 속여. 안 됩니다.
거긴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마님, 여기 된장 동밑이 좀 이상합니다. 흙이 파헤쳐진 자국이 있는데요. 뭐라? 옳거니 냄새나는 장독 밑에 숨겼구나. 당장 그 독을 드러내라. 마님, 찾았습니다. 쇠항아리입니다. 하하, 내 이럴 줄 알았지. 자, 이제 이 보물은 내 것이다. 최 부자가 탐욕에 눈이 멀어 흙구덩이 속 무쇠 항아리를 끄집어냅니다. 바로 그때 이 도둑놈들아, 내 손대지 마라. 번개와 함께 김서방이 마당으로 뛰어듭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귀신 같은 몰골로 서 있는 김서방. 그 옆에는 털을 곤두세운 복실이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허? 네. 내 놈이 어떻게 감옥에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그건 보물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킬 영물이다. 더러운 손 당장 치워라. 흥? 영물은 개뿔. 이게 금단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돌쇠야, 저놈들을 막아라. 내가 내용을 확인해야겠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김서방에게 다가오고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잡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늘에서는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마당 바로 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안 돼. 자, 어디 보자. 신박. 으악. 뚜껑이 열리는 순간 항아리 안에서 눈을 멀게 할 듯한 황금빛 성광이 폭발합니다. 최 부자는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지고 하인들은 눈을 감싸쥐고 뒹굽니다. 그리고 빗줄기가 거꾸로 솟구치며 항아리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크르르르. 크앙. 들리십니까? 이건 짐승의 소리가 아닙니다. 땅을 울리고 하늘을 찢는 진짜 용의 울음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눈 크게 뜨십시오.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어두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힙니다. 그 빛 속에서 비늘 하나가 쟁반만한 거대한 생명체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물고기? 아닙니다. 이무기? 아닙니다. 저 위험 있는 자태, 머리에 솟은 사슴 같은 뿔, 뱀 같은 몸통, 독수리 같은 발톱, 바로 전설 속의 청룡입니다. 크앙, 누가 감히 나의 단잠을 깨우고 나의 은인을 해하려 하느냐. 용의 포효 한 번에 거세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먹구름이 쩍 갈라지며 그 사이로 석이 어린 달빛이 비칩니다. 최 부자와 하인들은 너무 놀라 입만 뻐끔거릴 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합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네요. 용이다. 진짜 용이야. 이게 무슨 소란이냐. 김가놈을 잡았느냐. 힉. 김서방을 잡겠다고 뒤따라온 사또 역시 하늘에 뜬 시퍼런 용을 보고는 기절초풍을 합니다. 용이 공중에서 다리를 틀고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살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놈들, 듣거라. 나는 동해 용왕의 아들로 잠시 인간 세상의 덕을 시험하고자 이곳에 머물렀다. 헌데 너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자를 핍박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이고 용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다 저 최가놈이 시킨 짓입니다. 저는 그저 백성을 사랑하는 재물, 권력, 그따위 것은 너희처럼 속이 검은 인간들이나 탐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는 꼴이 아주 가관이구나. 너희에게 딱 어울리는 형벌을 내리노라.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최 부자와 사또 그리고 악독했던 하인 돌쇠의 몸이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잠시 후 연기가 거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웬 똥개 세 마리가 멍하니 앉아 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 손이 왜 이래? 멍. 내 목소리가 왜 개소리야? 왈. 그렇습니다. 평생 남을 물어뜯고 지저대던 그들의 업보대로 말 못하는 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중 가장 덩치 큰 똥개체 부자가 옆에 있는 똥개사또의 꼬리를 물자 셋이서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꼴 좋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김서방 고개를 들라. 용왕님, 비바람 치던 날 내가 나에게 베푼 식은 밥 한 덩이. 비록 보잘것없는 찬밥이었으나 그 안에는 너의 진심과 효심이 담겨 있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나를 살렸고 승천하게 하였다. 내 너에게 그 보답을 하리라. 용이 하늘로 솟구치며 입에 물고 있던 여의주에서 신비한 가루를 뿌립니다. 반짝이는 금빛 가루가 김서방네 초가집 위로 눈처럼 내립니다. 보세요. 썩은 지푸라기 지붕이 저절로 걷히더니 번쩍거리는 기와가 얹어집니다. 기울어졌던 기둥이 똑바로 서고 다 썩은 마루가 윤기나는 대청마루로 변합니다. 텅 비었던 뒤주에는 햅쌀이 가득 차오르고 광에는 금은 보화가 수북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아가, 어머니, 보인다. 내 얼굴이 보여. 우리 아들 고생 많이 해서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내 눈이 떠졌어. 세상이 보여.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서방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금덩이보다 기와집보다 어머니 눈뜨신 게 제일 좋은 우리 효자 김서방. 용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김서방은 용이 준 재물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큰 다리를 놓고 서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평생을 존경받는 김대감으로 살았답니다. 물론 눈을 뜬 어머니를 모시고 팔도 유람도 다니며 효도도 실컷 했지요. 참, 우리 복실이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알고 보니 복실이는 전설 속의 동물 해태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김서방네 집을 지키며 아주 오래오래 김서방의 아들, 손자까지 보살펴 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웬 똥개 3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먹다 남은 밥을 던져주면 서로 먹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꼴이 꼭 옛날 최 부자와 사또를 닮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최 똥개, 사또 똥개하고 놀렸답니다. 역시 죄짓고는 못 사는 게 세상 이치인가 봅니다. 자,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비 오는 날 김서방처럼 앞이 캄캄하고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어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김서방이 베푼 그 식은 밥 한 덩이처럼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언젠가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인생을 금빛으로 바꿔줄 테니까요. 오늘 밤은 부디 2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환한 해가 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김서방이 받았던 따뜻한 식은 밥 한 덩이와 같습니다. 보내주신 그 마음 더 재미있고 가슴 찡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고 따뜻하게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